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같은 재판부가 맡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올라가서 무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윤석열이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걸 다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재판을 다녀왔는데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근데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 김건희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누구냐? 바로 이진관 부장이에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징역 6년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인성 부장이 김건희의 샤넬백 1차를 무죄를 줬었단 말이야. 근데 유죄로 바꿨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이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유죄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인 재판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 방청객 39명 왔어요. 법정 밖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휴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특검과 방청객들이 같이 넘옵니다. 근데 이 방청객이 특검들한테 뭐라고 하냐,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특검이 이진관 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특검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은 너네 재판정 밖에 중앙지법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 내가 제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특검도 그렇고요, 증인도 그렇고요, 방청객들이 그런 식으로 욕설을 하잖아요.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재를 하러 가잖아요. 20분 30분당 욕먹어요. 그러면 취재할 때 그 재판 진짜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명태균 씨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계속 졸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강혜경 씨와 공방을 오갈 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왔냐면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쟁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운영했었던 회사죠. 실소유주 누구냐, 그리고 여론조작 실체가 뭐냐, 그리고 계약 안 했잖아요. 이 계약 안에서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강혜경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혜경 씨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 미래한국연구소 주인이 누구냐. 현재 강혜경 씨는 명태균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명태균 씨는 법인 한번 까봐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초기에는 김영선이 대표였고 그 다음에 김태열이 대표였다. 나는 단순히 영업사원 정도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지지와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초창기에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홍준표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시에 김종인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좀 도와줘라 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 윤석열 부부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진술이 뭐가 나오냐, 김건희가 명태균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홍준표 이기는 조사해주세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홍준표한테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조작이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 또래도 다 모르거든요. 윤석열이 민주당에 있었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검찰총장 때. 그래서 국민의힘에 가서 대선 후보 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러니하지.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서 어떻게 당원들의 지지를 빡 받으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때 이제 명태균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명태균의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술이 들어가느냐, 유선전화 비율을 상향해요. 이게 뭐냐, 여론조사 돌릴 때 가정집, 복도방 이럴 때 전화를 돌리잖아요. 이러한 유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전화를 한다고 해봐요. 젊은 친구들이 다 직장 가는데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집에 전화기도 안 놔두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계속 무선을 진행하다가 경선기간이 되니까 홍준표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이겨야 되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론 조작입니다. 원래 이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관련해가지고 20대가 대부분 지지층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지와 관련해가지고 삭제하고 윤석열 꼴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 중간에 끊기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여론조사 하다가 보면 중간에 전화 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조작을 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냐 아니면 간행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선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구두로 하냐? 개인으로 나가는 정치인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선거 비용과 관련해가지고 제한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60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못 해요. 개인이 못 돌려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위험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하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식 계약으로 안 하고 내가 선거에 붙으면 그 이후에 전달해 주는 거지. 근데 이런 방법이 명태균과 뭐 윤석열 이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관례적인 방법이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하면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 명태균이 윤석열만 해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해줬대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 뭔가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지역 이름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번 세탁을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58회 정도 윤석열 부부에 대해 가지고 진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의 포인트로 김건희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명태균이랑 윤석열은 계약서 없네. 이렇게 무죄 나왔던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대해서 타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주고 뭐 등등 뭐 정치인 많이 줬네. 뭐 14명, 12명 줬네. 라고 해서 무죄를 줬거든요.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시에 이 여론조사를 돌렸었던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냐. 국민의힘에서 실세인 사람들한테 돌렸다라는 거예요.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근데 이 의원들한테 주는 게 어떤 의미냐? 대세론을 만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홍준표와 윤석열이 있는데 홍준표가 더 높으면 국민의힘에서 대세는 누구겠습니까? 홍준표잖아. 근데 이러한 조작 여론조사를 보냄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윤석열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세론이라는 여론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장을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진관 부장이 받아들여준다고 한다면 우인성 부장이 무죄를 줬었던 부분이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1심 때 김건희의 무죄를 줬던 부분이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명태균식 여론조사인데 같은 혐의로 윤석열 재판인데 예. 그럼 여기서는 지금 유죄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우인성은 무죄를 줬었지만 전진법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진관 부장은 유죄를 줬었거든요. 샤넬백 1차를 전달해 줬었을 때 무죄를 줬단 말이에요. 우인성은. 근데 이진관 부장은 다른 거 할애를 안 하고 1차 샤넬백 같은 경우에 이만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유죄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도 아마 한 6월 달쯤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건희가 무죄 받았던 내용을 아마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건 유죄가 맞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이 지금 최고형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 그리고 아까 지호 씨가 얘기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이준석 이런 사람들도 유죄가 나왔을 때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나? 그렇죠. 대호가 말한 것도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만으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같은 재판부가 맡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김건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올라가서 무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윤석열이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걸 다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고 여론조사 외상값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현금을 원래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김영선에 공천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 포인트가 있냐? 바로 김건희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22년도 5월 2일 날 공천 발표하기 전에 명태균에게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일 날 김영선이 강혜경과 전화를 하게 되는데 아이 축하드립니다 이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선이 뭐라고 하냐? 아유 우리 명 사장님이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원들 입단속 좀 시켜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공천이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영선이 공천 될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었고 당선이 된 이후에 김건희가 봉화마을에 갑니다. 이때 누구랑 만나냐? 김건희와 명태균과 김영선 셋이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뭐라고 하냐? 명사장님 때문에 당선된 거 아시죠? 명사장님 막내딸 평생 책임지세요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 의미예요? 김건희가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술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7일 날에 김태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일 날 김건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2일 날 피고인 신문 및 결심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6월 중순쯤에는 이 재판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